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이 카이스트와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 협력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특히 암이나 이제 파킨슨병 같이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관련해서 협력 소식이 오전에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고, 오늘 이제 주가는 이제 73,700원, 금요일 대비해서 한 2%, 장중에는 한 5%까지 올라갔는데요. 2% 넘게 일단 상승하면서 73,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월요일 되면 이제 뭐 주말이라든지 기사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부터 이제 카이스트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난치성 질환. 보통 이제 고령화가 되게 되면 가장 뭐 난치성 질환이 뭐 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뭐 대사성 질환,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파킨슨, 뭐 이런 이제 질환들이 이제 난치성 질환인데, 국내에서는 가장 이제 기술 도시라고 하는 이 대덕 쪽에 있는 이제 카이스트 관련되는 부분과 이 HLB와의 암과 파킨슨병 관련되는 난치성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뭐 사진을 보면 이 카이스트 이제 이강영 총장하고 지금 이제 진양곤 회장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죠. 협력 협약식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침에 카이스트 본관 1회의실에서 아침에 찍어서 이제 기사도 바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난치성 질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를 전격적으로 추진한다. 자, 국내 바이오 의료 분야의 GDP 기여도는 1.6%, 근데 연간 7천조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의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산업에서 가장 큰 산업은 에너지 산업입니다. 에너지 산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한 3, 4천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되는, 요게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좀 따오보면 글로벌 이제 메디슨 마켓 사이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뭐 조 단위니까 기본적으로 뭐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한 2천조 정도 규모가 되고요. 2028년도에 이제 얹어보면 지금 환율로 보면 이제 한 3천조, 이런 식으로 이 고령화에 따라서 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희귀 질환, 이런 이제 고가 의약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시장 규모는 계속 이제 커가는 어떤 형태인데, 이 7천조는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금 팩트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세계 신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는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개발하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국내에서 뭘 잘 팔기 위해보다는 약값이 국내보다 한 4배, 유럽 대비해서 2~3배 높은 미국 시장을 타켓으로 대부분 이제 FDA 통과라든지 아니면 빅파마의 라이센스 하우스 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산업의 주력이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 자동차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수출이라든지 GDP에 차지하는 경우가 가장 큰 형태인데,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성장 산업으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정부 입장에서 보고 산학협력에서도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공학생물학대학원,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대학원 프로그램을 개설한 바 있고요. HLB는 뭐 다들 알다시피 간암 관련되는 리보세라닙을 이제 임상 개발하는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상 완료 이후에 FDA 9월 달에 이제 리서브미션 이후에 10월 달에 이제 클래스 2가 되면서 내년 이제 3월 20일 포드파 일정까지 지금 뭐 러프하게 뭐 따져도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포스트 리보세라닙을 위해서 이 여러 이제 후보 물질의 어떤 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로 또 이제 M&A를 통해서
이 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노인 건강 헬스케어 관련 사업에도 뭐 투자를 하고 있죠. 자, 9월 달에 이제 카이스트 내인지 과학과 교수, 이제 김대수 교수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유명하신 분이죠. 예, 내각 쪽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제 뭐 과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설립한 신약 개발 회사인 뉴로터브에 160억을 투입해서 이제 자회사로 인수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대수 교수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파킨슨병의 이제 원인 관련되는 부분을 재조명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파킨슨병, 그 다음에 근긴장 이상증, 예술가들이 많이 좀 겪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뉴로터브를 성공적인 학내 이제 창업 모델로 성장시켜 가지고요,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서 이 카이스트의 창업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진양호 회장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이강영 이제 카이스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안민 퇴행성 이제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바이오 의료 분야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보통 이제 대덕 쪽에 이제 그 연구기관들 쪽에서 이제 초기 개발된 물질들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기술 제휴를 행해서 코스닥에 있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이제 뭐 도움을 받고 서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뭐 창업해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카이스트와의 협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중장기적으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홍콩 상장 관련되는 부분, 오늘도 좀 뭐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규모가 원화로 따지면 한 2조 정도 되는데, 현지에도 뭐 기사가 났습니다만 항서제약이 R&D를 하기 위해서 당장에 돈이 필요한 뭐 그런 게 아니라 현금 캐시카우는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그 이제 중국 상장과 홍콩 상장이 되면 일종의 뭐 레버리지라든지 가격이 어떤 다른 부분들을 대비해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수급상에서는 조금 이제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조금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위안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다시 또 진입을 했다가 지금 40위안 중반대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이제 빠질 때 첫 번째 이제 음봉에서 거래가 나오고 지금 이제 거래가 또 나오면서 좀 음봉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현지에서도 뭐 40위안 뭐 밑단에서는 매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11,808주 정도 거래되었고요.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12월 10일 그때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목요일 날 음봉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외환도 기관들, 근데 이 부분들이 결국 공매도 순보유 잔고에서 이제 영향을 또 주면서 260만 주대에서 이제 284만 주대로 한 20만 주 러프하게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을 지난주 목요일 이제 음봉이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보다 상한이 좀 많았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이제 뭔가 올라갈 만한 지점에서 이 78,000원 클래스 2가 나왔던 하락갭의 저항대에서 이제 지난주에 그 목요일 날 영향을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뭔가 20일 이평선에서 올라갈 만한 어떤 흐름에서 였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상으로 음봉이 몸통 중심으로 나오면서 별로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도 거의 200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빠졌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이 연봉의 시가 라인을 회복해 주느냐가 일단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CMC 제실사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사가 뭐 12월이라든지 1월달 언제든지 폼 482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뭐 언제 간다는 일정의 기사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결과로서 CMC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을 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점진적인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봉이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연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급 이슈로 빠졌던 부분이었고, 자,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오늘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목요일날에 시가 73,700원 일단 회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 신뢰도가 좀 더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는데, 음봉에서 어떤 거래량만큼 양봉에서 거래량 제압은 좀 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붙여놓고요. 장중에는 이제 한 75,000원대까지 올라갔던 부분에서 결국 이제 이 연봉의 시가 라인에선 지지를 하는 어떤 흐름이었죠. 그래서 75,000원과 78,000원 사이가 들어가게 되면 클래스2 지정 이후에 계속 일봉상으로는 저항대 역할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 하락갭을 만들었던 갭의 그 11월 달에 이제 비모 인스펙션으로 NAI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도 저항으로 인식하고 지난주 수요일도 77,900원까지 올라가면서 78,000원대를 일봉상으로는 이제 저항대를 계속 인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최소한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 몽텀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시도를 계속 이제 하는 어떤 흐름이다. 그러면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수요일까지 좀 밀렸던 부분이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고, 기관들은 이제 조금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창구 쪽으로 이제 그 외국인 매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 37억 정도 매수고, 그 다음에 기간은 이제 56억 매도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은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소폭입니다만 매수 흐름. 창구 쪽을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인 이제 신한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왔던 게 좀 특징적이죠. 근데 이제 뭐 신한 외에 이제 한국은 매도, 그 다음에 삼성 창구 쪽에서 매도.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신규 창구로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메리츠가 한번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고, 삼성은 이제 7월 달에 이제 타이베이 미팅 할 때 이제 들어왔던 창구인데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창구 외에 이제 새로 이제 창구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건 아직 잡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의미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플랫형 조정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도 굉장히 좁아져 있다.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다는 말은 추세가 지금 박스권으로 갔다는 말이고, 다시 추세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강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자체가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76,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78,000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11월 달과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거래량을 통해 돌파시키면 다시 태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이제 양봉이 하나 나오면 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기술적 위치까지 일단 올려놨다. 그래서 이틀 연속 양봉의 의미가 좀 더 강화되기 위해서 75,000원, 78,000원대 구간을 압도하는 몸통 중심의 양봉이 이번 주에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